오늘은 고전 문학 명작 클래식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를 읽고 까부는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열린 책들에서 구매하게 돼버린 200여 권의 책을 꾸역꾸역 읽고자 녹음하는 것도 있고, 약간 고전을 한 번씩은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분량을 좀 적은, 좀 덜한 것들을 골라서 읽고는 있는 중입니다. 영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해밍웨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영미권에서도 이제 소설가로서 항상 롤모델로 삼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결한 문체에서 나오는 그 깊은 메시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글을 정말 쉽게 읽히는 글을 쓰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 전달되는 메시지 자체는 무겁죠.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갖고 소설을 만들죠. 해밍웨이에 따르면은 퇴고만 해서 한 50차례까지도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쉽게 쓴다는 게 사실 말이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간단하게 뭔가 단순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퇴고를 거쳐서 글을 완성했다는 그 부분이 참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한번 대충 넘어가자면,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은 1차 대전이고, 주인공 프레데릭 헨리, 이제 그가 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전우들 간의 우정, 혹은 또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서린 바클리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주인공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여러 인물들과의 이야기 같이 또 전해졌고요. 아무래도 이 무기여 잘 있거라의 이야기를 뭔가 절절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제 주인공 헨리와 또 캐서린 둘 사이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핵심일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서사죠. 해밍웨이의 소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짧고 간결한 문장들로 꾸준하게 구성된 어떤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서평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읽으면서도 저도 이제 소설 같은 걸 좀 집중해서 못 읽으니까. 근데 해밍웨이가 이제 어쨌든 쓰신 번역이지만, 어쨌든 그 번역본이더라도 굉장히 문장 자체가 짧고 이렇게 짧게 이어져 나가는데, 전혀 단순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깔끔하고, 좀 대충 읽어도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흡입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인상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약간 닮고 싶은 글쓰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부터 항상 글쓰기를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하는 말이, 문장을 너무 늘어뜨리지 말고 만약에 길어지는 것 같으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개서 그만큼 단순하게 글을 써나가는 방식을 항상 이렇게 글쓰기의 기본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력이 됐었는데, 어떤 그런 글쓰기의 방식, 그런 영미식 글쓰기가 어쨌든 해밍웨이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는 방식도 보면, 아무래도 기자 출신들 특유의 그 전달력을 위한 방식이 또 소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주인공이 이제 전장에서 이제 그 삶을 견디는 방식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서린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장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사랑의 도피를 하죠. 근데 어쨌든 군인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어떻게 보면 탈영이니까 도망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 없이 이제 왜냐하면 캐서린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캐서린 없이는 살 수 없다. 캐서린과의 관계가 내 존재의 이의다라는 정도까지 많이 주인공의 심정에 점점 변화가 절정에 이르죠 이야기가. 네, 초반만 봐도 느낌이 약간 그런 정도까지의 사랑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표현 자체를 좀 안 하는 부분. 뭔가 해밍웨이가 생전에 굉장히 약간 마초적인 이미지를 자꾸 그려내려고 했다. 스스로 자신을 약간 마초적인 인물로 보이기를 굉장히 그래 했던 것처럼 주인공 자체도 약간 뭔가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냥 대사 중간중간에 표현이 정제돼 있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정말 약간 군인 느낌. 물론 이제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여성에게 큰 표현은 안 하지만 진심이 전달되는 느낌의 이미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런 느낌 받았다가 점점 이제 캐서린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 남성이라면은 자신의 명예나 이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겠지만 오히려 사랑을 택하고 캐서린과의 도망을 선택하면서 이제 미래를 그려나가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무난한 느낌인데 역시나 소설 결말에 갔다 보면 이제 점점 해설인이 이제 아이를 갖고 그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주인공이 점점 그 불안감을 느끼는 그 감정들이 이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의 심리 묘사라든가 뭔가 이야기들이 좀 불안감을 주기 시작하죠. 혹시나 이제 캐서린이 진짜 죽을까 동요하는 거죠. 사실 아이의 죽음보다도 그 캐서린의 죽음을 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남자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이는 또 태어나자마자 죽고 맙니다. 근데 그 과정도 좀 안타까운 게 의사가 이제 주인공 앞에서 마치 아이를 막 살려낼 것처럼 막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아이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주인공은 이제 거기보다는 해설이는 괜찮은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해설인이 재앙절기 이후로 급속도로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연분만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재앙절기가 괜찮을 거다, 뭐 안전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아이를 잃고 나서 캐서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죽음에 임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결말 부분에서 모든 게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본 이유가 사실 결말을 위해서 읽었다고 볼 정도로 그 어떤 묘사나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이 뭐 절정에 치닫는 느낌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캐서린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약간 복합적인 감정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죠. 좀 근데 참 결국 뭐 결말은 그녀가 숨을 거두고 그녀에게 이제 마지막 참 작별을 고하면서 다시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캐서린을 만나기 전으로 회귀해버리는 약간 허무감과 공허함에 휩싸인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을 읽고 나서 감상을 어느 정도 하는 힘은 워낙 이 책이 유명하고 해석도 많고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이제 좀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책 자체를 사실 온전히 읽기보다는 해밍웨이는 이렇게 해서 기자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글을 되게
심플하지만 깊이가 느껴지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외부의 어떤 지식에 의한 개입이 많이 돼서 사실 고전 읽는 거는 그런 면에서도 어려운 것 같고 너무 모르면 또 이해하기가 어렵고 너무 다른 외부적인 평가나 해석을 알면은 또 온전히 이 소설을 읽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고전은 함께 읽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의견들을 조합해서 느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서 해밍웨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느껴졌어요. 아니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처음 고전 읽어봤는데요. 이러면서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또 각자가 느낀 바가 다르면서 여기서 오는 시너지가 특히 고전을 접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요즘은 없다 보니까 또 혼자 끙끙 앓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에서 그 대표적인 소설가 작가 해밍웨이의 허무주의를 나타냈다는 무기여 잘 있거라. 진짜 주인공의 어떤 덤덤한 느낌, 그 사랑을 통해서 좀 약간 인간미도 느껴졌는데 결국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잃고 나서 사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포기하고 택한 길인데 결국 모든 걸 잃은 채 거기에 대한 또 감정은 딱히 남김없이 그냥 결말을 지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독자들에게도 좀 허무함을 주는 굉장히 좋은 그 1차 대전 이후에 약간 허무주의가 느껴지는 듯한 주제의식을 담은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고전을 읽는 거는 사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전이 뭐 쉽게 썼든 어렵게 썼든 작가가 누구인든 간에 분명히 약간 도전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고전에 대해서 이미 뭐 식견이 좀 있거나 독서에 대한 지적 소양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고전 읽는 게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일반적으로 어 저와 같은 이제 문해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고전을 혼자 읽는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긴 하죠. 특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고전을 읽으려는 뭔가 도전 의식이 생길 때만 하면 약간 대학 중퇴자지만 대학 시절도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그땐 아무래도 뭔가 그런 거 읽으면 있어 보이니까 느낌이 물론 제가 신입생인 당시에도 뭐 고전을 읽는다 이런 분위기는 많이 퇴색된 느낌이긴 했는데 그냥 혼자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나 대학생인데 이런 것도 읽는다. 네,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언제 이런 핑계로 해밍웨이 책을 읽겠습니까? 또 어떤 핑계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열린 책들을 13년도에 200권 이상 나올 예정이니까 전자책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파트너로 구매를 하면 된다 해서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저렴한 편은 200권의 전자책인데 한 13만 원인가에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요. 뭐 아무튼 조금만 열린 책들이 버텨줬으면 지금 한 278개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완전 논한 거죠. 저 입장에서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무기여 자릿거라에 대해서 한번 짧은 감상 남겨봤고요. 또 재밌는 소재 나오면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